네, 반갑습니다.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테슬라 보조지표랑 밴드 차트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오늘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테슬라가 미래가치 로보택시를 땡겨오는 거라 했잖아요. 미래 산출 내역까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현재의 시점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미래의 산출물까지 바로 정리해보는 걸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그냥 기대 심리 때문에 막연히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꼭 보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준비해왔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밴드 차트에서 현재 주가가 거의 440달러 선으로 잡을게요. 1년 수익률이 70%에 달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근데 이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에 한참 못 미치는 24%나 높게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맨날 평균치보다 하회하는 테슬라의 주가를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자 심리는 테슬라, 역시나 테슬라 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와는 괴리율은 여전히 큰 현실이다 라는 것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도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이 퍼가 266배라는 건 너무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 했죠? AI랑 로보택시 때문에 기대감이 미친 듯이 이 테슬라의 주가를 멱살을 끌고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밴드를 통해서 얼만큼 와 있는가를 좀 볼게요. 2021년에만 하더라도요, 테슬라는요 이 100배 최고점에 와 있는 수치에 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당시 기업 이익에 비해 또 엄청나게 높았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고공행진을 했죠.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2025년 9월 30일 정도 왔을 때 현재 주가가 거의 한 390배까지 접근을 하려고 움직이는, 지금은 266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차트 곡선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이었고 과거처럼 지금도 여전히 계속 퍼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 극단적인 고평가 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는 낮아졌지만 다시 또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는 이렇고요. 그리고 PBR 또한 봤을 때 이것도 봐봐요. 엄청 높죠. 빨간색, 녹색, 보라색 PER 밴드와는 달리 이건 우상향을 더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러면 기업이 순자산 있죠. 자본이 주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이 자본 증가보다 주가 상승에 좀 더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자본의 증가보다, 실질적인 자본의 성장보다 주가 상승이 더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은 27배, 밴드는 여기 보라색에 걸쳐 있죠. 17배죠. 17배에 딱 걸쳐져 있으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어쨌든 요 정도 선에 와 있는데, 그래도 PBR 자체는 어느 정도는 좀 유지를 하면서 와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자리는 조금 높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높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밴드 사이를 이렇게 크게 오르내리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PBR이라는 재무적인 지표보다는 역시나 시장에서 기대감이나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역시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밸류에이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역사적인 고평가는 맞다. PER이 100배가 넘었다가 이제는 260배까지 올라왔고요. PBR도 고평가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걸 봤을 때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높게 측정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최근에 이런 소식이 나와줬어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낮췄다. 근데 또 이번에 10월 들어서 이런 목표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9월의 이슈였고요. 캐나코드 제뉴이티가 목표 주가를 333에서 495, 분명히 아까만 하더라도
그렇게 폭격을 쏟아붓더니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시장이 이렇습니다. 주가가 흘러내릴 때는 미친듯이 고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쑥 바꿔버려. 근데 테슬라 로봇 시장에 대한 거는 꾸준히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이게 주식이 그렇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갑자기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9월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너무 고평가돼 있다 하는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를 힌트를 찾으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10월 들어서 목표 주가가 바뀌고 결국에 우리는 테슬라의 기대감을 반영했던 거는 내년을 바라본 거였죠. 26년이 다가오게 되면서 시장의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슬슬 테슬라도 체질 개선과 변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맞춰서 목표 주가다 애널리스트들의 관점도 서서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보다 본질을 보자고요. 매출이 얼마나 진짜 되는지.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매출이 뚜껑 열어봤는데 안 나오면 그냥 그대로 내로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9월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1분기, 2분기만 하더라도 기대치보다 안 나왔어. 끝났어. 이런 말들이 질비했는데 이제 26년으로 서서히 가게 되면서 로보택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요 시점에서 서서히의 시장의 반응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 둔화가 이제 종료가 되고 3분기에는 배송 추세, 반전, 신차 모멘텀을 주가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사업의 재평가 봐요. 시장이 인식이 변하고 있죠. 유틸리티나 데이터 센터, ESS, 수요 급증을 반영해서 에너지 부분 미래 가치를 상향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프리미엄을 제하기 달라진 게 있나요? 그냥 우리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AI와 로보택시의 잠재적 성공 가능성 기업을 적극적으로 포함했다라고 하면서 대폭 상향했네. 참 웃긴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만 봤을 때 달라진 건 없어. 시장의 변화만 감지했을 뿐이야. 근데 아무도 이렇게 산출력들이 낱낱이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가 변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뽑아왔고 산출 내역을 뽑았는데 로보택시는 시장 전망이 잠재적으로 10조 시장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 10조 달러, 1경 3천조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잠재 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규모는 어떨까요? 2천억 달러 이상까지 모건 스탠리가 자율주행차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5천억 달러까지 성장 전망도 가능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이 중에 점유율을 얼마만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집중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는 2030년 전 세계 로보택시 수 중에 5천만 대 중에 무려 50%를 테슬라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 기여도를 봤을 때 테슬라 가치의 90% 이상이 이제 뭘로 바뀌기 시작합니까? 로보택시 사업이 차지할 전망이다 라고 나와요. 이거를 우리는 뜯어서 금액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최고 시가총액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로보택시 사업이 성공했을 때 테슬라 시가총액이 2조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월가의 의견이 딱 나와요.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엄청나죠. 시장의 50%를 잠식할 수 있고 시가총액 차상 최고치.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로보택시가 무조건 성공을 하게 되면 테슬라는 더 이상 차를 팔아서 이익을 내는 제조업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체가 아니라 마일당 요금을 징수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거쳐갈 때마다 돈을 받게 되는 구조고, 이렇게 됐을 때 낙관론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이게 시사하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테슬라가 저렴한 카메라 기반 시스템으로 하드웨어 비용을 30%에서 50%까지 절감하게 되면서 이 10조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타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까지 갔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아직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않고 계속 상승 곡선을 가져가는 글들을 가져가지. 이제 심리가 이제 변했고 내년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 주가의 기대 심리는
더 펌핑질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인식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로보택시에서 끝날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영상에서 남겨드렸던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한번 남겨드렸었는데 그거는 꼭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다시 보시기 바랄게요. 자, ESS 요것도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글로벌 ESS 시장 규모가 2025년 400억 달러, 52조 원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로보택시 시장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게 이거를 달성할 전망인데 미국 시장 성장 전망도 봤을 때 2030년까지 80기가와트 이상으로 급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ESS의 가장 강점은 사업의 이익률입니다. 이게 미친 거 아닌가요? 총 이익률이 30%가 넘는 게 알려져 있다. 와, 미쳤어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전기차 사업의 이익률이 대비해서 2배. 이거 씹어 먹고 가는 거예요. 전기차에서 깎아 먹은 거 얘로 다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고마진이라는 거예요. 같이 기여도는 뭐 말할 수가 없죠. 2030년 이후에 ESS 사업의 규모가 전기차 사업 규모와 비슷해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게 재생에너지 확대라 더불어서 맞물리게 되면서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기에 연장선에서 고용량 ESS를 테슬라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선점을 할 수 있는 게 테슬라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메가팩이라는 ESS 제품 고마진 성장 시장을 이거를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먹힌다면 이 사업이 단순히 전기차 판매 부진을 넘어서 AI 시대로 완벽하게 넘어가는 인프라로서 테슬라의 수익의 안정성을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ESS 놓치지 마시고 꼭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에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현재 상황을 한번 볼까요?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가 뭐 444달러 선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는 127 대비 3.5배죠. 여전히 높다라고 하고 있지만 마진도 지금 뭐 전기차 판매 성장이 둔화가 됐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하고 있죠. 근데 2026년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낙관론의 기대치는 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게 로보택시와 에너지 사업의 혁신, 이 예상보다 빠르게, 기대보다 이게 더 빠르게 혁신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1년 내에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진도 30%대 에너지 솔루션과 신차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다가 ESS 시장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거가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는 490을 넘어 1000 이상으로도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는 기업 가치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테슬라입니다.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면서 기존의 퍼 266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정당화될 수도 있을 만큼의 10조 시장과 그리고 ESS의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이 조 단위의 움직임을 봤을 때 결국에 이 속도는 빠르게 잠식을 하면서 충분히 달성하고 상쇄할 만큼의 가치는 된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어떻게 투자하나요? 그리고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타점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뭐 팔란티어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테슬라, 엔비디아에 관련된 소식이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상세하게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 방금 엔비디아 관련 차트까지 올려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좀 계속 붙어주면서 고래들이 끌어올려야지 매수세가 딱 들어와 주는데 생각보다 조금 지지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주 여러분들이라면은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가,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흔들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빡 튀어주면 치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도 가져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이거는 또 기회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이렇게 흔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뭐 좀 계속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된다.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또 그냥 이 시장을 관망하라는 뜻이고, 또 어떤 피드백이 필요할 때는 말씀드린다는 건 액션을 취해도 된다라는 말씀이니까
요거를 좀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면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나머지 정보까지 뭐 팔란티어, 오라클 세분화해서 이제 작업이 들어갈 거니까 그런 것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아래, 자, 여기는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이니까 아래 링크에 달아놨습니다. 요거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